팔각을 타면서 훈련을 시키는데 물론 그냥 기구 타서 허리 적여서 보는 걸 연습을 시키면 감이 있는 애들은 하겠죠. 근데 허리를 깐 다음에 다시 타는 연습을 하면 1년 걸려도 얘는 못 돌아요. 뭐냐면 자, 몸을 우리 물구나무 서듯이 관략근을 조이고 다리가 쫙 펴진 상태에서 어깨하고 골반이 쫙 펴진 상태에서 일자가 나오고, 특히 상체는 까는 역할이고 하체가 반드시 펴져서 올라오는 역할이 돼야 돼. 그래야지 돌아가는 거지. 저는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기구를 만들고 교육복을 만드는데 그냥 무작정 뭐 아무 기구나 사서 그냥 콩을 사서 올린다 하면 그만큼 안 늘어요. 자, 볼게요. 물론 이제 이 팔각이 좋은 거는 돌려줄 수 있잖아요. 팔각은 그런 역할이에요. 가끔 이제 제품을 물어보실 때 팔각이 좋냐 타원이 좋냐, 다 좋죠. 다 있으면 좋아요. 근데 주로 이제 팔각은 초보자들이 몸을 굴리면서 보조자들이 몸을 굴려주면서 이 굴러가는 원리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이걸 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적당한 힘으로 쳤을 때는 얘가 흔들리지 않아요. 굴러가지가 않죠. 사람이 힘을 써야지만 굴러가고, 그 다음에 점프를 했는데 안 굴러가고 다시 와요. 그러면 점프 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얘를 확 밀어가지고 굴릴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생겨야 하체 상체가 돌아가는 거죠. 자,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누우라고 하는 거죠. 만세. 자, 누워서 힘 빼고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굴려주겠죠. 힘 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늘어지면 허리가 젖혀지는 거예요. 허리가 젖혀지면 다리가 이렇게 벌어지겠죠. 힘 빼고. 그러면 얘를 아무리 굴려도 이렇게 착지가 안 돼요.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전혀 훈련이 안 된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조교가 아주 잘못된 자세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해서 젖히고 넘어가서 그냥 계속 까보면 이렇게 늘어뜨리는 거예요. 다리가.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다리 붙여보세요. 이렇게 다리가 붙여가지고 이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야 제대로 넘어갑니다. 자, 이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해보세요. 자, 여기. 다시 까고. 그냥 이렇게 까고 허리를 까면 당연히 여기가 벌어지죠. 그럼 이게 넘어가도 힘 빼보세요. 자, 이거를 대충시켜요. 자, 회수해보세요, 다리. 힘 빼고. 회수해보세요. 자, 회수가 이렇게 잘 안 돼요. 회수가 잘 안 되면서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하체가 쫙 골반이 이렇게 젖혀지지 않고 허리만 까게 되면은 넘어가는 순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잘 안 돌아와요. 제대로 된 자세는 정상사바. 끼어서 해보세요. 똑같이 뿅. 이렇게 해서 딱 돌아왔을 때 어깨가 하나도 걸리는 게 없어야 돼요. 어깨 때문에 확 엎어져야 돼요. 좀 앞으로 여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돌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위축이 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체가 안 잡혀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연습을 시킬 때 제일 중요한 게 뭐 넘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넘기는 거야 그냥 하겠죠. 근데 여기가 얼마나 보여져요. 허벅지를 딱 조인 상태에서 가야 돼. 오히려 다리는 구부러져 있어도 골반이 튀어나오면서 옆에 곡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뛰었을 때 이 하체가 쭉 펴져야 돼. 그러지 않으면 허벅지라도 붙이고 있어야 돼. 허벅지를 붙이고 있으면 이렇게 잘 넘어가요. 그러면 자, 여러분 해보시면 허벅지를 이렇게 조여주면 이렇게 했을 때 돌았을 때 그대로 잘 돌아와요. 그냥 이렇게 올리면 안 돌아가는데 허벅지를 조여가지고 이렇게 틀면 이렇게 알아서 돌아와요. 이런 원리로 하게 해야 돼서 백핸드 할 때는 하체 훈련이 중요해요. 해볼게요. 그대로 누우세요. 처음에는 이제 몸을 못 던지니까 누워야겠죠.
다음에 여기를 딱 붙여주는 거예요. 손 짚고 다리 붙이고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넘어가게끔 누우시는 거예요. 눕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돌려주고 허벅지 붙이고 손 잡고 계속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바운스를 해가지고 보세요. 허벅지 붙이게끔 띠로 묶던지 아니면 우리 미트판 있잖아요. 발차기 판 같은 거 낀다든지 뭐 A4지나 노트 같은 거 조이고 시켜도 돼요. 하서 벌어지는 애들은 이게 벌어지면 허리를 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일종의 이제 없어 보이는 백핸드, 온숭이 백핸드라고 하죠. 그런 느낌으로 되는 거예요. 다리를 보여주겠죠. 자, 이제 조금 점프해서 된다 하면 조금 멀리서 여기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자 몸을 이렇게 우리 사원님 와서 아까처럼 완전히 백핸드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기구를 타는데 실제 백핸드를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애들은 이 기구를 쓰지 말고 그냥 바로 보조해 주세요. 그냥 바로 보조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이렇게 백핸드 하듯이 한번 아까처럼 바꿔봐. 잘 들어봐. 거의 얘를 넘어갑니다. 해주세요. 이렇게 이런 사람은 이렇게 넘어가면 얘가 필요가 없죠. 오히려 이게 방해가 돼요. 왜냐하면 실제 백핸드 해볼게요. 자, 이게 놓여 있다고 생각하면 이 기구는 큰 곡선이 나오죠 아무래도. 근데 실제로 할 백핸드를 해보면 해보세요. 실제로 백핸드를 하면 그렇게 많은 곡선이 안 나와. 왜냐하면 실제로 하면 원통은 이만한데 손은 원통 탔을 때는 손이 여기 짚혀지는데 실제로 할 때는 바로 짚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에 쓰느냐면 어느 정도 하는 친구들은 사람이 이렇게 보조해주면 되는 거고 전혀 몸을 못 써요. 아니면 아직은 좀 무서워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큰 매트를 우리가 쌓아놓고 몸 던지기 연습을 합니다. 근데 팔각이 있으면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연습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가 평평하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이거 있죠.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그냥 눕는 거예요. 몸을 막 이렇게 까는 게 아니라 그냥 눕는다고 생각하면 이 팔각이라는 게 약간 푹신해서 쭉 몸을 받아주면서 굴러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공중에 떴을 때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몸이 이렇게 돌아오는 거라고 훈련자 약간 느끼는 거예요. 그걸 계속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감각이 없는 사람이 감각을 생기고, 그러지 않은 친구들은 이제 내가 보조해주면 나만 죽는 거잖아. 나만 힘들고 막 발로 차고 애들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기구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해볼게요. 수평으로 놓는다고 다 해볼게요. 그렇지. 잘한 거예요. 이렇게 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백핸드는 멀리 날리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힘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하는 친구들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소중대가 있는데 제가 이건 대짜리예요. 근데 이렇게 키가 좀 큰 애들은 중짜리는 이 정도 낮아요. 이게 좀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시킵니다. 거의 1m 거기서 수평으로 나르는 거예요. 타는 게 아니라. 그걸 쭉 일자로. 자, 방금 좀 너무 멀리 시키니까 힘을 안 받는데 더 날리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어깨 힘이 생깁니다. 제발. 하나, 둘, 셋. 그렇죠. 한 번 더. 수평으로 누우면 알아서 태워줍니다. 그렇죠. 그렇죠. 중지하게. 자, 그래서 팔각은 처음에 이제 초보자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거 굴려주는 역할인데, 중요한 건 이제 팔각을 어느 정도 탈 줄 알면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 손으로 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사람 손으로 해야 될 때부터 이제 어느 정도 이
타원이 필요한데 얘는 굴러가진 않잖아요. 제자리에서 있는 거죠. 제자리에서. 근데 얘가 올라오면서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뒤로 누워볼게요. 자 여기서 누우면 자, 팔각은 굴러가는 역할, 그래서 굴러가면서 자세 훈련을 시켜주는데 타원은 뭐가 좋냐면 이렇게 넘어갔을 때 하체를 올려주잖아요. 어깨가 넘어가면 이 모양 자체가 하체를 이렇게 올려준단 말이죠. 그래서 완벽한 모양. 자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자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 우리가 백핸드를 보조할 때 해보세요. 자 아래 허벅지를 받쳐가지고 처음에 올려줘. 왜 그러냐면 하체를 잘 못 쓰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조리라고 해도 상체는 잘 넘기는데 하체를 못 쓰니까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체를 이렇게 들어 올려줍니다. 이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체를 들어 올려주는데 이게 이제 뭐 아주 어린 친구들은 사람이 할 수 있지만 몸은 못 쓰는데 막 이렇게 잘 안 되는 애들을 내가 들어서 이 친구가 몸무게가 이 친구를 내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넘겨주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런 데다가 이제 무서워가지고 힘까지 주면 그러면 더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타원 상체가 넘어가면 밑에서 하체를 받쳐주는 역할을 지켜주는 게 타원 보조입니다. 한 번씩 해볼게요. 그리고 또 타원이 이 각도가 점프력이 부족한 사람은 엉덩이가 여기에 걸려요. 그러면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 이게 수평으로 넘어가서 어깨가 눌러야 넘어가게 돼 있어요. 제가 그 각도까지 계산해서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 모양을 보고 대충 모양만 비슷해서 뭐 크기나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만들면 그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냥 타고 노는 거죠, 말 그대로. 그리고 허리만 안 좋아져요. 절대 체조는 허리 쓰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의 전체를 하나로 만들어서 쓰는 거지 허리를 제껴서 하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 교육 영상 보면 불안해요. 그렇게 돌리면 그냥 계속 그냥 무의미하게 돌리는 거예요. 허리만 까서. 그러면 허리 안 좋아진다. 하체가 이렇게 올려주죠. 그리고 지도자는 볼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더 이상 이 사람은 자기 혼자서 하체를 올린다 하면 이 기구 필요 없이 보조해 주면 돼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여기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넘어가는 거예요. 자, 제가 보조하는 모양을 해볼게요. 하나, 둘, 이렇게. 그래서 점프를 했는데 점프를 해서 여기에 누워졌는데 다리가 여기 있는 사람은 잘 못하는 거예요. 점프를 했으면 다리가 이렇게 수평까지 올라와요. 자, 무슨 느낌이냐면 하나, 둘, 이렇게. 약간 다리가 이렇게 제가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다리가 약간 수평으로 올라오면 어깨가 내려가면서 자동으로 돌아오겠죠. 근데 점프를 했는데 다리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러면 꼬꾸라지고 그 다음에서 다리가 접히면서 꽈당을 하는 거예요. 한번 더 해볼게요. 이 골반이 쑥 하고 위로 올라와요. 그렇죠. 네. 허벅지 붙여야 됩니다. 허벅지 안 붙이면 마무리가 잘 안 돼요. 이렇게 해서 가벼워져야지. 기구는 이거에 훈련자들이 감각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도는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는 여기서 손만 받쳐주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들어 올려줘야 돼요. 다 들어 올려줘야 되면 젊어져야 되죠. 어떤 분들이 있어요. 엄청 자신감, 자기는 기구 필요 없다. 매트 있으면 되고 내가 다 해준다. 그러면 박수 쳐주죠. 용감. 저는 무모하다고 생각해요. 나이 들어 보세요. 30대 후반, 40대 돼 보세요. 네? 그게 되나? 네?
이게 뒤공중만 보조해도 그 무게가 계속 내 무릎을 압박하는데 우리 보면은 뭐 주짓수라든지 레슬링이나 이렇게 계속 무릎을 압박해 무릎이 나가잖아요. 무릎은 두 가지에 나가요. 하나는 옆에서 쳐서 축구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너무 뛰었을 때 이런 계속 펴져 있는 압박을 할 때 무릎이 안 좋아지고, 두 번째는 이 자세가 좋긴 한데 계속 이런 거 무게가 나를 누르게 되면 당연히 무릎이 안 좋아져요. 십자가 나가요. 결국은 교육을 하면서 그리고 짜증이 나요. 하다가 막 무게가 있는 애들 막 얼굴 때리고 막 이러면서 엄마야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비용은 들어가지만 여러분들이 이 팔각과 타원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타원은 마지막으로 굴러가는 거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따로 훈련을 시켜야 돼요. 매트를 쌓아놓고라든지 나는 팔각만 없고 타원만 있어요. 그러면 따로 훈련을 시키셔야 됩니다. 근데 또 반대로 팔각은 첫 훈련한테는 또 중급 훈련한테는 좋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하체 쓰는 거 다시 보조해 주는 거는 이제 요걸로는 안 되고 사람 손이 직접 가야 된다. 그래서 두 개 다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안 된다면 그걸 약간 이렇게 해서 교육하시면 되겠습니다.